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여진 씨, 따님 찾았습니다. 유전자가 완전 일치합니다. 실종 전담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네요. 네, 제 딸을 찾았다고요? 신여진은 놀라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유진이를 찾았다니. 남편 윤성호는 유진이 6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유진이가 남기고 간 아들이 은총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바로 윤성호인데요. 그래서 신여진은 은총이와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은총이 진짜 자신의 핏줄이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실종 전담팀에서 유전자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고 하니, 더구나 친딸이 맞는 것 같다고 하니 신여진은 너무 놀라 숨이 막힐 것만 같았죠. 분명한가요? 완전히 일치하는 거 맞나요? 네, 이번엔 정확합니다. 지난번 유전자 샘플이 오염되는 바람에 이번엔 국과수 쪽으로 유전자 보내셨잖아요. 실종 전담팀에선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검사를 했다면서 친딸이 분명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사실 실종 전담팀의 말은 사실이었죠. 불과 얼마 전 신여진은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국과수를 통해 유전자를 보내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성호가 유진이 세상을 떠났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유전자 등록한 걸 취소할 겨를은 없었는데요. 빨리 이쪽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신여진은 머리가 얼얼한 상황이지만 당장 가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네요.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 딸이 분명한 것 같다니, 이게 꿈도 아니고 무슨 일인가. 신여진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네요. 사실 유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과정에 대해선 구하나가 모든 걸 다 확인한 상황이고요. 최명지 마찬가지죠. 유진이 그 집으로 찾아오던 날 반드시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하고는 다음날 만나기로 해서 일부러 사고가 나도록 만들어선 유진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최명지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신여진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금 상황, 신여진은 은총이를 자신 옆에 두고 싶어 구하나를 유진으로 둔갑시켜서는 자기 집안에 데려다 놓았는데 말이죠. 황진구와 장비서만 빼고는 윤세영이나 최명지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하나가 유진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전자 일치하는 딸이 나타났다니, 신여진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정말 유진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 이상 신여진이 바랄 건 없었네요. 신여진은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얼얼한 채로 실종 전담팀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정말 살아있나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여진을 어딘가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안에 계십니다. 신여진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말했네요. 엄마? 유진아. 이번에는 두 사람이 모두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내가 여기 어떻게 된 일이야? 신여진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구하나였네요. 구하나 역시 너무도 놀란 눈으로 신여진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사람은 아침까지만 해도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나온 사람인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까지 드라마에 풀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진아. 드라마 41회에는 신여진이 어떤 젊은 여성을 보고 유진아 부르는 예고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구하나가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 엄마와 딸 입장에서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외출을 했습니다. 구하나는 해성 투어에서 모녀가 함께 떠나는 여행을 구상하고 있었죠. 구하나와 신여진은 첫 고객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구지석이 해성 투어 운영을 회박 놓는 바람에 모든 새로운 기획은 정지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서 여행은 아니더라도 엄마와 딸 두 사람의 행복한 데이트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특별히 만든 외출의 시간이었는데요. 구하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은 데이트였지만 신여진의 입장은 구하나와는 조금 달랐었네요. 구하나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면서 신여진은 유진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었죠.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 구하나에게 모두 다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진짜 엄마는 아니었던 신여진 입장에서는 구하나가 진짜 친딸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여진은 진짜 엄마인 것처럼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구하나가 이사를 오던 날도 은총이 레고블럭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서 신여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었죠. 유진이 역시 레고블럭을 가지고 노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유진이 너무 보고 싶은 생각에 한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던 까닭입니다. 신여진이 구하나에게 진짜 엄마처럼 굴려고 노력은 하지만 본능까지는 위장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 신여진의 태도가 구하나에게는 뭔가 서먹한 느낌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던 상황에 신여진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구하나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유진이와 꼭 닮아 보이는 어떤 젊은 여성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 놀라서 지나가는 그 사람을 잡으려다가는 머리가 어지러워 휘청하면서 몸을 비틀거리기까지 했네요. 하필이면 옆에 있던 구하나가 부축해주는 상황에 바로 그 옆으로 지나가는 그 여자를 불러 세우고 말았죠. 유진아. 당연히 그 여자는 무슨 소린가 하고는 뒤 한번 쓱 돌아보고는 가버렸는데요. 신여진 역시 그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보니 유진이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실망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구하나 앞에서 실수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데요. 어머, 내가 미쳤나봐. 어쩌자고 헛소리를 해버렸어. 내 딸 유진이는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구하나 역시 웃으며 그냥 받아주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에겐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하나는 분명히 보았죠. 신여진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떤 젊은 여자의 뒷모습을 향해 유진아, 절박하게 외치던 모습을 말이죠. 분명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애타는 눈빛이 구하나에게도 느껴졌었는데요. 아무리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얼마 전 만나게 된 자신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유진이라고 간절하게 부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하나는 조금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신이 신여진의 친딸이 아닐 것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네요. 왜 자신을 친딸 유진이라며 집에까지 데려다 놓았는지를 말이죠. 신여진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 같은 사람을 친딸로 둔갑시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구하나는 총명한 은총이 덕분에 그 답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모, 이상해. 베프 회장님이 왜 나보고 내 새끼라고 하는 거지? 은총이 처음 신여진의 집으로 왔던 날, 신여진은 자신의 방에서 잠든 은총이를 데려가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죠. 자신 옆에서 재우겠다고 말이죠. 워낙 완강한 의지가 보여 구하나는 알겠다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신여진은 은총이와 자신 둘만 함께 있다는 편한 마음에 침대에 잠들어 있는 은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네요. 아이고 내 새끼. 할미한테 오느라 고생 많았어. 잠들어 있던 은총이는 신여진이 하는 말을 다 들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더구나 신여진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윤성호를 떠올리며 혼잣말까지 했었죠. 당신한테는 은총이 절대 안 보여줄 거야. 은총이는 잠결에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구하나에게 물어보았었죠. 왜 자기가 베프 회장님 새끼냐고 말이죠. 내가 손자처럼 가까우니까 하는 말인가 봐. 은총이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구하나는 이제야 모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유진이로 둔갑해서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말이죠. 그리고 신여진이 보여준 어린 유진이의 사진에 보면 유진이 집 마당에서 나무그네를 타고 있던 모습이 있는데요. 이두나가 기억했던 것과 똑같았죠.
마당에 나무그네가 있고 그리고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자신이 유진으로 둔갑해 들어오면 나무그네와 벽난로는 이두나를 떠올리는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하고 신여진은 그 모든 걸 없애버리는 용의주도함을 보였었네요. 은총이를 위해 자신을 유진으로 만드는 일에 정말 진심이었다는 걸 느끼는데요. 하지만 친엄마라고 자신을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신여진이 친엄마인 줄 알고 가족으로 살아왔던 세월을 모두 지우고 구지석과 인간관계까지 끊게 되었는데요. 그걸 다 알면서도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황진구였는데요. 미안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구하나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하자 황진구는 더는 거짓말 하지 않겠다며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신여진의 입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맞지만 구하나에게도 엄마가 생기면 자기 편도 들어줄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싶어 신여진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그렇게 만들었었다고 했네요. 더구나 최명지 윤세영이 더 이상은 구하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구하나는 황진구에게 당분간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정리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진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면서 이제부터는 구하나를 돕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입장도 신여진의 상황도 모두 이해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친엄마가 없다는 고아라는 그걸 이용했다는 것에 너무도 충격과 상처를 받고 말았네요. 엄마가 없으니 정말 이렇게 취급을 받는구나. 구하나는 은총이 때문에라도 당분간은 신여진과 살아야겠지만 절대 용서를 해줄 수는 없다고 마음을 먹었네요. 아무리 신여진이 이두나의 엄마이며 은총이의 할머니라고 해도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값을 돌려줄 거라 결심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생겼죠. 진짜 자신의 엄마를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말이죠. 이두나가 살아있을 때 자신과 은총이 유전자 등록을 하면서 구하나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하지만 구하나는 자신은 엄마를 찾는다는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네요. 신여진을 엄마로 생각하고는 자신에게도 엄마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든든하고 꽉 찬 마음이 너무도 행복했었는데요. 신여진이 재벌이어서가 아니었죠. 나를 낳아준 내 편인 내 엄마라는 생각에 너무도 행복했던 구하나는 이번엔 정말 친엄마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결정했던 것이네요. 그래서 유전자 샘플을 실종 전담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당장 그쪽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전자를 등록해 놓았었고 얼마 전 오염된 걸 알고는 새롭게 유전자를 다시 등록해 놓고는 애타게 자신의 딸을 찾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하나가 찾은 친엄마는 바로 신여진이었던 것이죠. 둘이 어떻게 친모녀가 되냐고요? 앞서의 리뷰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구하나는 유진이의 언니입니다. 신여진은 결혼 전 첫사랑의 남자와 사이에 임신을 했었죠. 집안에선 결혼을 반대했지만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게 하려고 임신과 출산을 감행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업체를 신여진에게 물려줄 예정이었던 아버지는 이미 정해놓은 윤성호와 결혼시키기 위해 신여진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 첫사랑 남자에게 주고는 멀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며 보냈는데요. 그런 줄도 모르는 신여진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잘못되었다는 거짓말에 충격을 받았고 더구나 첫사랑이 소식 없이 사라지자 자신이 버림받았다 생각하고는 자포자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요. 죽을 고비까지 넘긴 신여진은 집안에서 혼처로 정해놓은 윤성호에게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 그와 결혼에 이르렀는데요.
윤성우와의 결혼 생활 중에 낳은 아이가 바로 유진이입니다. 그래서 유진이와 구하나는 2살 정도의 터울이 지는 것인데요. 친구인 줄 알았던 유진이와 구하나는 알고 보니 자매였네요. 은총이 그냥 이모라고 구하나를 불렀지만 진짜 이모가 맞았던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로 다시 만나게 된 신여진과 구하나는 이제서야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진짜 친모녀 관계라는 사실을 말이죠. 신여진에게 복수를 꿈꾸던 구하나가 이제 앞길을 어떻게 열어나갈지. 더구나 자신의 동생 유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윤세영과 최명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연 어떻게 복수를 할지 너무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